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 대한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2017년에 건국대를 비롯한 몇 개 대학들에서 공동으로 연구했던 이 자료가 거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과서처럼 이 평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교육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이제는 종합전형 평가할 때 이런 요소와 이런 항목을 가지고 새롭게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보고서와 관련된 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반드시 이 사항들을 숙지하시고 이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의미 있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1년 버전입니다.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에서 연구했고요. 이 자료가 이제 2022년 올해부터, 그러니까 2023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고3 학생들의 일부 적용이 되고요. 이 대학들 중에서 일부는 고3 학생들도 이런 요소로 평가할 거다라고 말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2024학년도, 즉 현재 고2, 고1부터는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고1, 고2 학생들은 정신 번쩍 차리고 잘 들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이 개선되었다는데 어떻게 개선되었냐? 우리가 이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고 정말 교과서 같은 요소였죠. 학업,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근데 이게 학업 역량은 동일한데 전공 적합성을 진로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편을 했고요.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묶어서 이제는 공동체 역량이라는 평가 요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평가 항목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이런 소책자가 각 대학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고요. 이제 각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공유하고 계실 겁니다. 반드시 이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서두의 교육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했죠. 어떤 교육 환경의 변화가 있나요? 자, 교육 과정이 바뀌었죠. 2015 개정 교육 과정이라고 말했는데 교육 과정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고교 학점제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 때, 즉 2025년이 되면 고교 학점제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9년도에 있었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생활기록부에 입력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대학에 반영되는 것, 안 되는 것, 많은 요소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평가 요소와 항목들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 자, 2017년 버전에는 학업 성취도, 태도와 의지, 탐구활동인데 여기서 주목할 건 학업 의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학업 태도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자, 학업 성취도는요, 고교육 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 수준의 학업 발전 정도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단 차이가 좀 있다면 기본적으로 쉽게 말해서 대학 가서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바뀐 것 중에 의미를 좀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주로 학업 성취도는 흔히 말하는 생기부에 나오는 등급 있죠. 등급과 원점수,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정량적인 평가를 많이 했는데, 물론 여기도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부 평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들에 얼마나 편차가 있는가. 쉽게 말해서 공부를 편식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인재상이 됩니다. 국영수사과에 의미 있는 노력을 하는 것만큼이나 다른 과목들, 예체능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흔히 말하는 수능에 나오지 않는 과목들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요. 그 관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평가의 항목 요소라 이거죠. 학업 성취도에. 그리고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 점점 상승하고 있느냐, 점점 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상승하지 않을지라도 세특에 얼마큼 선생님들이 정성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발전 여부를 기록하느냐. 선생님들은 얼굴이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수업 열심히 들은 친구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세특에 써주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기록하는 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기 때문에, 비록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을 맞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얼만큼 충실히 했느냐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학업 성취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희망하는 전공의 과목들, 관련된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점수의 결과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학업 태도, 이전엔 태도와 의지였는데 그래서 의지가 빠졌죠. 의지가 빠진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의지가. 그래서 이 학업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주도성입니다. 자기 주도성.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는 고등학교 수업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냥 선생님 혼자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수업보다는 우리 학생들과 같이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다음에 발표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수업, 모둠 수업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얼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느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그리고 얼만큼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느냐. 이 3번과 무관하지 않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만큼 지적 호기심을 여러분들이 발현하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 주도적이라는 얘기는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발표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표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도성에 의해서. 그리고 비단 교과 수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의적 체험 활동, 이른바 창체라고 하는 거 있죠. 대표적인 게 자율 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 활동. 물론 봉사 활동도 있지만 이제 바뀐 시스템 내에서 봉사 활동은 교내에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전 대비해서는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율과 동아리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의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의지를 여러분들의 어떤 자기 주도적인 여러분 자기 주도성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율활동 시간에 학년 특색 사업이나 아니면 학급 특색 사업을 통해서 어떤 진로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내가 학업에 대해서 열정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됩니다. 특히나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따가 진로 관련된 역량하고도 상관이 되게 많이 있겠지만 동아리 활동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얼만큼 심도 있게 접근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학업 태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탐구력은요. 탐구력은 지적 호기심이란 단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교과 수업 시간에 뭔가를 배우는데 궁금한 게 없어요. 그냥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냥 등급만 잘 맞게 해서 공부한다면 이 학생은 내신 성적은 좋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재상은 절대 아닙니다. 궁금한 거예요. 과학 시간에, 사회 시간에, 영어 시간에, 수학 시간에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됐을까? 이런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추가로 내가 확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지점들은 뭐가 있는가? 시험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다른 교과와 연계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단 교과 수업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창제 시간, 자율이나 특히나 동아리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진로와 전공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활동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 시간에는 주제별 탐구, 그 다음에 창제 시간에는 진로 연계한 그러한 탐구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로 역량입니다. 자, 이전에 전공 적합성을 진로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관련된 세부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바뀐 배경이 크죠.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진로 역량입니다. 왠지 전공 적합성 하면 어떤 대학의 전공, 학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고 물론 실은 맞습니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전공 적합성인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대학에 어떤 과들이 개설됐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 과가 뭘 배우는지도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리 좀 알아보라는 게 취지였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년이 바뀌면서 희망하는 전공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제 넓게 봐서 이제는 전공보다는 뭐 계열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크게 보려는 진로, 그렇죠? 직업적인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전공 적합성은 좀 약간 작은 의미였다면 진로 역량은 좀 넓은 의미의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영역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좀 크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입니다.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전에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과목 선택이잖아요. 문과, 이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배우지만 이제 2학년 되면, 3학년 되면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연관되어 있는 과목이어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서울대학교 2024학년도 입시 대비해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전 제 영상에도 있지만 최소한 공대를 가려면 물리학 2는 배우고 와라.
미적을 배우고 와라, 기하를 배우고 와라, 이렇게 각 학과에 맞춰서 서울대 기준으로 이런 과목들은 좀 이수하고 오는 게 좋지 않냐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그쪽 방향으로 갈 거긴 한데 어려워서 일부러 안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안 한다는 이유는 내신 관리하기, 등급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안 할 수 있는 건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내신 관리하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결코 불리합니다. 그래서 과목을 선택할 때도 그렇게 하고요. 게다가 학교에 개설된 과목뿐만 아니라 이른바 공동교육과정이라 해가지고 인근의 한 학교들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문형 강좌, 또 온라인 수업, 소연수 과목, 이런 과목들을 왜 선택하느냐, 자기가 희망하는 전공과 진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가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역사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역사 관련된 요즘의 트렌드가 단순하게 과거에 있는 유물을 연구하고 파악하는 거에 그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디지털화해서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복원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보여주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생각보다 컴퓨터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관련된 교과목을 내가 이수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토리인 겁니다. 이유와 목적들이 의미가 있게끔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 그대로 전공에 대한, 진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관련된 교과 성취도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참 잘했는데 선택만 잘하면 뭐합니까? 막상 선택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2학년 3학 올라가면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들을 여러분들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과목들은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A, B, C로 성취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선택할 때는 되게 의미 있게 선택했는데 공부는 되게 불만족스럽게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나는 학종으로 대학 안 갈 거야 그러면 그 수업 시간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요. 또 어떤 학생은 요즘 분위기상 정시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수능으로 대학 갈 테니까 이 과목은 그냥 버리는 과목처럼, 그리고 대충해도 A는 나오던데 뭐 대충해도 B는 나오던데 이렇게 접근하면 학종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대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서울에 선호하는 대학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는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의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이전 대비해서 준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장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는 거,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요게 이제 새로 나온 거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 이전에는 전공이라 그랬는데 지금 진로니까 약간 넓은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의 노력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죠. 내가 2학년 올라갈 때 예전 같았으면 문과냐 이과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문이과가 없기 때문에 과학 베이스냐 사회 베이스냐, 수학 중에서도 확통이냐 미적분 기하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약간 그래도 문이과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딱 떨어지게 생명과학이다, 생명공학이다, 또는 뭐 신소재 관련된 거 할 거다,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막연한 거예요. 그냥 공대 갔으면 좋겠어, 그냥 자연과학, 우리 옛날처럼 과학자 되고 싶어, 이렇게 막연하게 넓게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독서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창체 자율활동 시간에 각 학교에서 잘 돌아가는 학교는 자꾸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 관련된 무언가를 하게끔 자꾸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학년 특색 사업이든 학급 특색 사업이든. 그럴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내가 존경할 만한 인물,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조사해 보고요. 이 분야에 좀 주목할 만한 어떤 업적이나 또는 새로운 어떤 트렌드는 뭔가, 이런 거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안에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죠. 자, 교과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창체 시간, 학교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런 여러분들의 관심을 보이고 또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것들을 통틀어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충실히 살아야 돼요. 학교생활 충실히, 버릴 게 없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자기 주도성,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그리고 학교생활 충실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전에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 이제는 공동체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뭐 이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협업과 소통 능력은 학교생활 하면서 교과 수업 시간에 이른바 모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얼만큼 소통하는지, 얼만큼 협업하는지, 어떤 친구들은 리더를 시켜주면 잘하는데 팔로우십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활동하는 과정에서 아주 그냥 독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보다는 같이 협업하는 능력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눔과 배려, 학교 생활하면서 고등학교에서 나눔과 배려 활동하는 것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조금 능력을 친구들 나눠주기 위해서 멘토링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봉사활동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뭐 분리수거나 그 다음에 손에 정말 더러운 것들을 많이 붙일 수밖에 없는 청소구역 내가 하겠다, 이것도 배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존중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성실성과 규칙 준수는 얼만큼 학교생활 성실히 하고 규칙 준수하는지.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주로 어디에 적히냐면 여러분 창체의 자율활동. 그러니까 세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그 코멘트, 이 학생은 예의 바르다, 이 학생은 성실하다, 이 학생은 규칙을 잘 지킨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여러분 청소하는 시간에, 또 아침 여러분 등하교 시간에 여러분 교복 입고 다니는 모습들, 또 각 수업 시간에 준비물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 가지고 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생활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코멘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상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절대 명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리더십은요, 공동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반장을 해야지만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교 학생회장을 해야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펼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겠죠.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자리는 주어졌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리더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학기 초다 보니까 반장, 부반장 이런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출하고 있을 텐데, 자,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의지가 있다, 이런 친구들은 반장, 부반장에 도전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던 학급을 위해서, 그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면,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이 바로 리더십을 배양하는 좋은 일들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세부적인 요소들을 말씀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들, 특히나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표를 꼭 인쇄하셔서 책상에 딱 붙여놓고 항상 보십시오. 요 표를 쉽게 요약하면 아까 얘기했죠? 자기 주도적으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주도적인 요소를 가지고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거꾸로 자기 주도성이 없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두 번째, 지적 호기심, 궁금한 게 없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그냥 학원만 열심히 다니고, 그냥 학교 숙제 열심히 하고, 그냥 시험 보니까 공부하는 거. 이 학생들은 다른 전형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지는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배울 때, 사회 시간에 뭔가를 배웠고 역사적인 사건을 배웠는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어떻게 일어났을까?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과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원리와 규칙이 발견되었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실생활의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고, 또 이 궁금함을 풀어내기 위해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또 관련된 공부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책도 읽어보고, 이러면서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학교 생활을 열심히 살아야겠죠. 학교 생활 충실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 충실자 전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내면 생각보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 학교 생활이 정말로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명언, 우리 BEJ 선생님이 만들었던 이 명언인데요. 이 선생님의 만든 이 명언에 따르면, 자,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보다는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그죠? 1년 지나고 나서 아이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말하는 것보다는 나처럼 살아, 나처럼 이렇게 살았더니 학교 생활도 재밌고 의미 있는 결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조언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인재상입니다. 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1학년, 2학년 우리 응원하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길 바라고, 학교 생활 충실하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하게 될 그 진로에, 그 대학에, 그 학과에 정말 의미 있는 하나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꼭 이 내용 명심하시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바랍니다.